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숲과 삶에 대해서 2017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과 삶의 2017년 1학기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먼저 3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사 유출이 36번 문제입니다. 토사 유출이 가장 큰 숲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왔죠. 토사 유출. 자, 거기 이제 1번의 사방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사방지는 3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번의 사방지. 자, 이거는 31페이지에 보면 각주에 나와요, 각주. 이 나오죠?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 지역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사 유출이 안 되겠죠. 유출을 방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침엽수가 세워졌으니까 유출이 방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잡목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잡목림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수종의 화렵수들이 있는 곳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렵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도 토사 유출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겠죠. 황폐지에서는 이제 이 토사 유출이 많겠죠. 아무것도 심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자, 37번입니다. 다음 중 수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자, 일단 보면 낮의 수림의 표면 온도는 콘크리트 포장면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겠죠. 이 콘크리트보다 숲이 훨씬 더 온도가 낮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숲에서 지표면으로 유출된 수량은 숲 내부가 낮이보다 당연히 작겠죠. 이 수량이. 왜냐하면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게 이 숲에서 이 나무들이 이제 뿌리에서 이제 그런 것을 그 빨아들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작아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숲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체험적 학습을 통해 생태맹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건 42쪽을 한번 펴보시면 42쪽을 펴보세요. 거기에 그 2.6의 바로 위에 세 줄 올라가면 나오죠. 숲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체험적 학습을 통하여 생태맹이라는 것은 이제 생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문맹이라는 뜻이죠. 맹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식물의 대기오염 흡착 능력은 수종이나 나이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떤 곳에 어떤 그 나무냐에 따라서 이 대기오염을 더 잘 흡수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38번 문제요. 38번 문제를 보시면 이 숲의 임상별 이산화황 및 이산화질소의 흡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묶인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죠. 38번 문제. 자, 이 38번 문제는 34페이지를 펴보세요. 34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넷째 줄에 있어요. 넷째 줄에. 넷째 줄에 보면 임상별 이산화황 및 이산화질소의 흡수량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화렵수림이 제일 많고 화렵수림, 그 다음에 혼합림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침엽수림이라고 나오죠. 침엽수림. 자,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나오죠. 1번입니다. 활, 혼, 침. 이렇게 머리 글자로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39번 문제는요. 우리나라 제지기술은 중국을 통해 4, 5세기경 건너왔어요. 우리나라 제지기술을 610년 일본으로 전파한 고구려의 인물이 누구냐? 자, 이것은 26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죠. 자, 26페이지에 그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제지라는 것은 종이를 만든다는 뜻이죠. 제지라는 말이. 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우리나라의 제지기술은 중국을 통해 4, 5세기경 건너왔으며 610년 고구려 승려 담징에 의해서 이런 말 나오고 있죠. 답은 당연히 3번이 답이죠. 자, 1번에 나오는 그 장수왕. 이건 이제 고구려의 그 왕 이름이죠. 장수왕. 그다음 최치원은 당연히 이제 신라의 육두품 출신의 이제 신라 때의 관리고요.
그다음에 을파소는 이제 뭡니까? 고구려의 이제 명재상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을파소가 어떤 고구려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죠. 고구려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고요. 자, 40번 문제를 보면요. 자, 40번 문제에서 참나무를 원목으로 하여서 사용되는 버섯이 뭐냐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정답은 뭐겠습니까? 표고버섯이 참나무를 근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교재로 23페이지를 펴보세요. 23페이지에 표 2-2를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거기 위에 보면 원목 참나무, 표고, 영지, 모기, 상황버섯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번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1번에 나오는 느타리버섯. 이 느타리버섯은 미루나무가 이제 원목이 되는 거예요. 거기 밑에 나오죠. 그 다음에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팽이버섯은 뭡니까? 플라타나스. 이게 이제 원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버섯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예요. 차가버섯은 자작나무가 원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를 볼까요? 41번 문제를 보시면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목재, 폐재나 숲이, 미성숙 간벌재 등을 이용하여 무엇을 만들어서 주택이나 공장용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자, 이건 28페이지를 펴보시면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거기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죠. 거기 세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목재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대표적인 물질로 수목의 줄기, 가지, 잎, 뿌리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목재 바이오매스라고 한다. 그래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라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고 매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종의 뭐랄까요 덩어리라는 뜻이 있죠. 질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목재 펠릿 이런 게 있다고 나왔죠. 원래 이 펠릿이라는 것은 이제 돛, 집자리 또는 다다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 안에 짚을 넣어 만든 매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펠릿이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이제 팜유 같은 팜은 이제 야자수를 팜이라고 하거든요. 야자수의 이제 기름이고요. 그다음 펠트는 이제 펠트 공예 이런 의미가 있고요. 타르 샌드는 이제 뭐 타르와 관련된 어떤 모래라는 의미겠죠. 자, 42번은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적합한 것은 설명이. 이건 이제 176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기후변화 협약이 나오죠. 자, 정답은 뭐냐면 4번이죠. 화석 연료의 사용 규제와 산림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보존 관리를 위한 각국 간의 협약이다. 이게 176페이지에 거기 협약의 의의와 추진 과정 넷째 줄에 나오죠. 이 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규제와 산림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보존 관리를 위한 각국 간의 협약이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죠. 1번 같은 경우는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1992년에 이란의 람사에서 개최됐다고 그랬는데 거기 177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1992년 5월에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열렸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포획 금지하기 위한 협약도 아니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시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보호협약에서 상업 목적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속서 1에 해당하는 동물이 뭐냐 이렇게 나왔죠. 이건 190페이지를 펴보시면 190페이지입니다. 교재. 190페이지에 이제 규제 내용 대상 동식물 부속서 1, 표 7-2에 나오죠. 멸종위기에 처한 종, 국제 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이게 나오고요. 자, 그 앞에 이제 18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189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네 번째 단락 있죠. 네 번째 단락 이런 말 있죠. 네 번째 단락에 상호 목적의 거래가 금지되는 부속서 1에는 코끼리, 뭐 코뿔소, 호랑이, 곰, 그 다음에 이제 밍크고래가 나오죠. 밍크고래 등등. 그래서 이제 정답은 밍크고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4번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협약을 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거는 이제 18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생물 다양성 협약이 나와요. 184쪽에 보면.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1994년 10월에 가입됐다. 자, 이렇게 나왔죠. 1994년 10월에 이제 그 가입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 같은 것은 이제 그런 1994년 10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186페이지를 보면 되겠네요. 186페이지에 3번에 보면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나오죠. 바로 밑에 줄에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했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18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위로 가면 자연환경 보호지역 확대 나오죠. 그 다음에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뭐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3번의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협약의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고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자, 45번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마을숲. 자, 이 마을숲의 생태적 기능. 이 마을숲은 이제 331쪽에 보면 이제 마을숲이 나옵니다. 331쪽에 보면 마을숲이 나오는데 이 마을숲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생태적인 기능이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 교재 332쪽에 보면 마을숲 중 동구, 수구마기 숲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죠. 이 수구라는 게 이제 물의 입구란 뜻이죠. 수구.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막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이제 마을의 미기후 완화 기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걸 완화. 미기후라는 건 좀 한자로 보면 이게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가늘다. 가늘 미자죠. 그 다음에 이제 후. 영어로는 이제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기후라는 말은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5m 정도의 높이까지 기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의 미기후를 완화한다.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46번 문제를 보면 자, 우리나라의 이제 숲과 전통문화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거. 자, 이건 323페이지를 펴보세요. 323페이지. 323페이지를 펴보시면 그게 이제 나오죠. 거기에 좀 보면 신라의 이제 금관총 거기 밑에서 6째 줄 정도 올라가면 나오죠. 신라 금관총에서 나오죠. 그런 비단벌레로 장식을 한 마구가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금관총이죠. 일단 금관총. 첫 번째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헌의 비단벌레. 이 비단벌레는 옥충이라고도 부른다. 자, 거기서 한 줄 올라가면 나오죠. 신라 금관총에서 비단벌레로 장식을 한 마구 그 위에 두 줄 올라가면 비단벌레가 옥충이다란 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46번,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7번 문제는 한국의 마을숲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거. 이것 331쪽에 보면 나오죠. 331쪽에 보면 이 마을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마을숲은 마을에 들어오는 풍속을 저감하여, 그러니까 저감을 좀 낮게 만든다는 거죠. 낮을 저자니까. 그래서 마을을 온화하게 해주고 마을의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생물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생태계 서비스란 말 쓰죠. 이 생태계 서비스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그런 그 2번에 보면 지형체계와 기후를 이겨내는 과정 이런 거죠. 생태계 서비스 2번이 답이겠네요. 자, 48번 문제를 보면 숲의 중요성을 설명한 거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건 321페이지를 펴보시면 321페이지에 그 위에서 다섯째 줄이네요. 321페이지. 다섯째 줄부터 나오죠. 숲이 단순히 거기 있죠. 물질적 자원 공급의 역할뿐 아니라 인간에게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줌으로써 인간의 철학적 사색과 문화, 예술적 상상력을 고취하고 자연 관찰과 같은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숲은 질병의 치유제, 정서 순화의 장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묶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로를 묶인 게 뭡니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에서는 침엽수림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주목숲, 삼나무숲, 편백나무 이런 것들은 다 침엽수림이고요. 이 서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숲이 좀 화렵수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침엽수와 그 관련된 그 것들이 이제 그 12페이지를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이제 소나무, 향나무, 주목, 그다음에 동백나무, 가시나무, 뭐 사철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일종의 그 뭡니까 침엽수에 속하는 것이죠. 뾰족뾰족한 거죠. 잎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0번 문제를 보시면 자, 50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그 고산지대에서 수목 한계선을 결정짓는 거. 자, 고산지대에서 수목 한계선을 결정짓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것은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75페이지를 보시면 나오죠? 75페이지. 75페이지 두 번째 단락. 7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온도는 고산지대의 수목 한계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51번 문제는요. 토양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에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당연히 모래, 가는 걸 따지는 거죠. 점토, 진흙 같은 거죠. 미사, 이것도 이제 아주 작은 모래를 미사라고 하거든요. 작을 미자에 모래사자죠. 근데 이 자갈 같은 경우는 이건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범위에 안 들어가겠죠. 자, 52번.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그 온난화와 관련이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에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구 온난화에 상당히 이제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천위 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인정되는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극상림이라고 해서요. 자, 92쪽을 펴보세요. 92쪽. 자, 92쪽에 보시면 천위 단계와 극상림 이런 말 나오고요. 거기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뭡니까 93쪽을 보면 53번에 거기 이제 나오죠. 그 두 번째 줄에 마지막 단계 또는 거의 변화 없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군집을 극상군집이라고 한다. 라는 죠. 클라이막스 커뮤니티란 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식생형이 산림일 경우는 극상림, 클라이막스 포리스트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우리나라의 중부의 극상림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나왔죠. 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 7째 줄에 나오죠. 거기 보면 그 54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 극상을 이루는 수종은 서나무, 같이 박달나무가 있다. 이런 거 나오니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숲과 전통문화를 설명한 문단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그랬죠. 자, 이건 323페이지를 펴보시면 323페이지에 숲과 10.3의 숲과 전통문화가 있고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한 7째 줄 정도 보면 나오죠. 자, 두 번째 단락에 7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소나무를 비롯한 해산물, 돌, 구름, 불로초, 거북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묶인 거죠. 두루미.
사슴 등 10종의 오래 사는 사물, 이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10장생이라고 그러죠. 10가지의 오래 사는 그 뭡니까?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그 두루미가 답이 되겠네요. 자, 56번 문제를 보면요. 자, 56번 문제는 그 숲속에서 새를 관찰하려고 할 때, 아, 바로 이 새야 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이건 138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38페이지요. 거기 그 뭡니까? 몸의 생김새에서 두 줄 내려가면 나오죠. 조류의 외견상 특징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특징을 필드마크라고 한다. 맞죠? 필드마크. 필드마크는 아, 그 새 이런 거죠. 그 새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138페이지 나오고요. 57번 문제는 조선시대 포제도란 말 있죠. 자, 보기부터 포제도란 말만 봐도 답이 알 수 있죠. 호랑이를 잡는 게 포호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128페이지에 보시면 128페이지에 그 뭡니까?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죠. 128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조선시대 포제도란 말 나와요. 호랑이를 잡는 거죠. 이게 이제 태종 때부터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호랑이를 포획한 거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에서는요. 이 서식지가 산림 및 경작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걸러주고 이동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거. 자, 이거는 116페이지를 펴보세요. 116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있어요. 116페이지에 두 번째 줄. 거기 나오죠. 하천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하천 자체뿐 아니라 하변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산림 및 경작지로부터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걸러주거나 이동 속도를 더디게 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 다음 59번 문제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와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 이게 바로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 자, 207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07페이지를 보시면 그 1번의 국립공원 바로 밑에 있죠. 1번의 국립공원 바로 밑에 보시면 국립공원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공원이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국립공원이고요. 자, 60번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세 가지 종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이게 어떤 거냐? 자, 이건 210페이지를 펴보시면 210페이지를 펴보세요. 210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그 뭡니까? 공원 자연 보존지구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가나 다라 나오는 거 보이시죠? 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 나는 자연 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는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물이 사는 곳, 라가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공원 자연 보존지구입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이 공원 자연 보존지구를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핵심 지역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61번 문제를 보면 국립공원의 특별보호구 지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건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이 있죠. 지정 목적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을 분류 관리하는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멸종위기의 그 종의 복원사업, 핵심 생물종 관리,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 증가 등으로 향후 보호구역으로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4번에 나오는 탐방 해설 프로그램 개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죠. 자, 62번은요. 시설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2번의 하천 녹지입니다. 자, 이거는 274페이지를 펴보세요. 274페이지. 자, 274페이지에 보시면 표 9-7에 보면 나오죠. 그 녹지 결정해가지고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나오죠. 하천 녹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63번 문제는요. 근린 거주지, 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 이거는 근린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답은 근린 공원이에요. 근린 공원. 자, 269페이지를 펴보세요. 269페이지를 펴보시면 근린 공원 바로 밑에서 설명이 나오죠. 근린 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 생활권으로 구성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되고요. 64번 문제를 보시면, 자, 어린이 공원의 조성 방향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268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나와요. 그걸 보시면서 보세요. 어린이 공원이므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지만, 이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 주민도 이제 함께 이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이 되죠. 거기 그 268쪽에 밑에서 4줄 올라가면 나오죠. 최근에는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어린이 공원을 어린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주민의 쾌적한 쉼터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은 보호자와 어린이 놀이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있죠. 어린이 보호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인공적인 놀이시설 위주로 설치하기보다는 어린이 정사함양에 도움이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나오죠. 어린이 보건 및 정사함양에 기여해야 된다. 그다음 4번은 놀이시설 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나왔는데 이것도 나오죠.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있죠. 놀이시설의 재료는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자, 65번에서는 자연휴양림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 나오냐면 361페이지를 펴보세요. 361페이지를 펴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나오죠.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휴식연재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나오죠. 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국유 또는 공유 자연 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자, 66번 문제에서는요.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다.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 인식 체계이며 일대간 일정간. 자, 221페이지를 펴보세요. 221페이지에 거기 셋째 줄에 나오죠. 일대간 일정간 13정맥 10대강. 그래서 13정맥이 되겠죠. 답은 4번. 67번은요. 숲과 꾸기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151페이지. 151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숲과 꾸기 방법 해가지고 풀베기, 덩굴치기, 어린 나무, 가꾸기, 속가베기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벌채하기는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68번은 사람의 보행에 의해서 땅이 딱딱해져 수목이 잘 자라지 못해. 이거는 이제 이거 한자로 다밥이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인데 이건 한자를 좀 써볼게요. 답이란 뜻이고요. 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은 이제 누를 압자예요. 누를 압자. 누른다는 뜻이고요. 이 답은 밟을 답자예요. 그러니까 밟아서 누른다는 거죠. 이 글자가 이제 한자로 발족자죠. 발로 밟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숲길 관리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이거는 이제 숲길을 관리하는 건데 그 69번에 보면 4번의 토양 침식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161페이지에 보면 1. 지형보건, 2. 집안안정, 162쪽에 3. 노면정비, 4. 식생보건, 그 다음에 163쪽에 5. 편익시설 설치 나오죠. 토양 침식이 답이고요. 70번 숲가꾸기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167쪽에 보면 그 1번 문제 나오죠.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거리가 먼 거에서 그 거리가 이제 필요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숲의 건강성 확보 그 1번에 나오죠. 자, 이 1번 문제를 약간 변형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숲을 가꾼다는 것은 이제 그 숲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숲의 형질을 개선하고요. 또 산림의 질적, 양적 생산량도 개선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7년 1학기 숲과 삶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